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 인텔과 AMD의 2020년 4분기 재무실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의 망해가는 걸로 알고 계실 인텔의 경우 2020년을 포함 5년째 매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인텔의 2020년 4분기 매출은 20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은 2019년 대비 8% 증가한 7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PC 사업 부분에서 노트북 판매 증가 및 PC 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이 상승했고요. 모빌아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가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경우 2020년 4분기는 이 모빌아이와 PC 그룹을 제외하면 사실 재미가 없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보다 매출 및 시장 성장이 있었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쪽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그룹과 모빌아이 쪽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은 맞지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PC 기술과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2021년 매출이 인텔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D도 2020년 4분기 재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텔이 어쨌든 전년 대비 8% 매출 증가로 마무리했는데요. AMD는 어땠을까요? AMD의 4분기 매출은 32억 4천만 달러로 2019년 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2019년 대비 45% 증가한 9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및 그래픽 관련 부분의 매출은 라이젠 프로세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9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및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 부분의 매출은 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쪽의 성장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이 매출 견인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MD는 2021년을 2020년 대비 37% 정도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4분기 재무 결과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텔의 4분기는 주춤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4분기에도 꽤나 높은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16%가 증가했으니까요. AMD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꾸준히 매출 증가를 끌고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모빌아이에서 성장을 끌어내고 있고 아직까지 서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프로세서 개발에 관련해서 시장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출시 예정인 11세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2세대 프로세서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5년째 매출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AMD의 순수 프로세서 영역에서의 매출 증가 및 성장세가 매서운 만큼 앞으로 인텔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는 3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11세대 이 로켓레이크는 AMD 라이젠 5000 시리즈에 빼앗긴 단일 코어 성능 우위를 뺏어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즈에 따르면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카더라긴 한데 만약 9월 공개설이 사실이라면 11세대 로켓레이크의 수명이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냥 단순하게 6개월 이 시간차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9월에 공개라면 실제 출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빠르게 출시한다고 해도 11월 혹은 12월로 볼 수 있고 이 12세대의 경우 PCI Gen5에 DDR5까지 거의 폼팩터가 완전히 풀체인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에 꽤나 부담이 있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CI Gen4를 처음 적용했던 AMD X570이 나온 후에도 PCI Gen4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중적으로 자잡지 못한 걸 생각해 본다면 12세대가 나오더라도
PCI Gen5와 DDR5라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11세대가 완충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9월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12세대가 잘 나와야 되고 나름 대박이 나야 인텔이 이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AMD가 칩넷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나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MD는 라데온 60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응입니다. 그런데 AMD가 이번에는 비약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RDNA3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멀티 GPU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복잡한 기술 이야기보다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멀티 GPU를 탑재함으로써 깡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두 개 붙여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AMD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멀티 GPU 탑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MD는 TSMC 5나노 공정 베이스로 RDNA3 아키텍처를 준비 중이고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쯤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 AMD가 RDNA3 아키텍처 개발과 공개를 준비 중이라면 결국 이 소식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러블레이스나 혹은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다음 세대 제품도 대략 2021년 말 혹은 2022년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차세대 그래픽 카드의 공개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라고 봤을 때 라데온 쪽은 당장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올해 여름 전 기본 라인업을 마무리 짓고 여름 이후 가을 사이에 슈퍼 등의 라인업이 추가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품의 세대 교체와 흐름은 둘째 치더라도 제품 좀 구경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네. 자, 디지타임즈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TSMC와 인텔의 3나노 계약 관련 소식인데요. 디지타임즈가 전한 바로는 이미 계약은 끝났고 2022년 하반기부터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소식 뭔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인텔의 10나노급 12세대 제품이 나올 예정이고 2022년이라면 대체 인텔이 TSMC 3나노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는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쵸? 뭘 만들까요? 저걸로. 자, 뭔가 좀 소식이 다양한 듯하면서도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러비다토 채널에서는 다양한 IT 정보와 관련 소식 그리고 제품 리뷰와 제품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